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백승준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에서 김 교수님이 워낙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좀 들었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끝나고 준비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하고요.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첫 수업 듣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몸이 건조하겠지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연구실은 암 예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당뇨 예방, 또 비만, 또 이제 퇴행성 뇌질환 같은 예방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희 방은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좋은 성분들 있죠. 또는 약용식물, 또 한약재 그런 데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대사질환, 암이라든지 염증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당뇨라든지 그런 대사질환에 관련된 것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작용 기작을 찾고 또 그거를 밝힘으로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약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들이 결국은 대체의학이라 여러분들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체의학, 보완의학이라는 이제 분야로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이센셜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것들도 이런 대체의학, 보완의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이제 대체의학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와 또 아로마 세라피, 이센셜 오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센셜 오일, 몇 가지 이센셜 오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이센셜 오일을 가지고 직접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런 도테라에서 발행한 이센셜 오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결과를 가지고 특히 항암 쪽으로, 암 예방 쪽으로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수의과대학에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서의 이센셜 오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저희 수의과대학에서 있는 수의통합의학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완 대체의학 또는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또는 CA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의학 분야인데요. CAM이라는 것은 의학의 한 분야로서 기존 의학 분야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학 분야라는 것은 여기서 결국은 이제 서양 의학을 얘기하겠죠. 서양 의학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기관 같은 걸 보면은 뭐 간 전문가, 뭐 뇌 전문가, 뭐 신장 전문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이제 서양 의학이라고 하고 이런 대체 의학들은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런 의학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AM 치료는 일반적으로 총체적 접근법으로 심신과 전체 몸을 하나로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고 하지만 최근에 이런 전통적인 지식에서 많은 과학적 지식이 근거한 안정성과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체의학도 과학적 지식에 따른 연구와 정보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재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는. 그래서 누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 의학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최근에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과학적 지식과
안정성과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체의학이라는 말 대신에 통합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 보완의학 하면은 좀 느낌에 어떤 전체적인 의학 분야에서 좀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2016년도부터 통합의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슨. 그러면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말은 결국은 의학 분야의 한 분야를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은 과학적 지식과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는 대체의학, 통합의학 같이 쓸 텐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대체의학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통합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웨스턴 메디슨은 뭐 안과, 내과, 뭐 신장 내과, 뭐 간 닥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통합의학은 대체의학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침, 마사지 이런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대체의학, 통합의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이리달라지라는 것이 있죠. 이리달라지는 이제 눈동자를 보고 측정하는 건데 이 눈동자를 보고 병을 진단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눈동자에도 모든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에 뭐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눈동자만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가 나쁘다, 좋다 이제 그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이제 이리더러지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아로마 세라피도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이제 이 보완 대체의학, 통합의학에 대한 시장을 보면은 2021년도와 2028년도에 이제 그 성장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 보완 대체의학, 통합의학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이센셜 오일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대체의학, 통합의학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개몽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로마 세라피 역사를 보시면은 원시 시대에는 6만 년 전에 뭐 네안데르탈인의 동굴에 여러 가지 풀들, 서양토풀, 그레이프 히아신스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발견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안데르탈인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유전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다 네안데르탈인이 아니죠. 우리는 뭐죠? 저희는 호모사피엔스죠. 그래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 먼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고 6만 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들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서로 이제 막 싸우다가 결국 네안데르탈인들은 다 이제 멸종되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호모사피엔스들인데 그 당시에 살던 그런 네안데르탈인들의 동굴에서 저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에 보면은 유황이라든지 뭐 머를 갈바눔 같은 것들이 이제 이센셜 오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서술돼 있고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욕 문화가 발달돼 있었고 또 이제 라벤더 같은 것들이 이제 목욕물에 풀어가지고 어떤 진정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들 특히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3명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선물을 3가지 갖고 갔잖아요. 그게 하나가 이제 유향, 몰약, 황금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유향과 몰약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센셜 오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당시 때부터 사용되어져 왔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아로마 세라피를 보면은 이제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제 메디컬 아로마 세라피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도 프랑스 사람들이 계속 개발되어 왔었던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조화를 추구하는 홀리스틱 아로마 세라피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아로마 세라피를 위해서 사이컬러지와 합쳐진 아로마칼러지라는 그런 이제 연구 분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 분야가 현대 아로마 세라피의 이제 주축을 이루면서 계속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이 이제 한국에 어떤 단체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보안대처요법 간호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아로마 세라피를 어떻게 정해 있냐 보면은 식물의 꽃, 열매, 줄기, 잎, 뿌리 등에서 추출한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호흡기,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시킴으로써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마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자연요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도 결국 앞에서 보여드린 이 메디컬 아로마 세라피, 홀리스틱 아로마 세라피, 아로마 컬러지를 다 포함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마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자연요법이다라고 이제 한국보안대처요법 간호사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잠깐 넘어와서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아로마 세라피를 정의하는지 보시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으시는데요. 미국 NIH 국립보건원은 전 세계 리서치를 가장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 NIH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이죠. 거기에는 한 12개에서 15개 정도의 그런 밑에 그룹이 있거든요. 가장 큰 그룹이 바로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미국 암 센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 큰 것이 이제 환경보건 연구소인데 하여튼 그런 암 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환경보건센터라든지 또 에이징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그거를 NIH 미국 국립보건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라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지금 이런 대처요법에 대한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설립된 게 2016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의를 보시면은 뭐 꽃이나 그런 플랜트에서 뽑은 이센셜 오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뭐 제라늄이라든지 로만 카모마일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라벤더, 티트리, 레몬, 진저, 시다우드, 베르가못 이렇게 몇 가지 예를 특별하게 특정화하면서 이런 이제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아마도 좀 더 건강한 그 건강 면에서 좀 더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아로마 세라피는 이제 뭐 다른 질병에 관련해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보시면은 암 환자한테서 뭐 통증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요법과 같이 병행해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갖다가 보강해 준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사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 아로마 세라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는 그 대체 의학센터고요. 근데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항암 쪽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캔서 센터, 캔서 인스티튜트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NIH 산하에서 가장 큰 이제 연구기관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피지션 데이터 쿼리 그래가지고 PDQ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모든 암 환자들의 인포메이션이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환자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헬스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클릭하시면은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아로마 세라피가 암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식의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혹시 시간 나실 때 가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가 이게 이제 NCI 미국 암센터에서 이제 정의한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로마 세라피는 마사지나 침술과 같은 다른 보안 요법뿐만 아니라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 치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센셜 오일은 방향 또는 희석한 형태로 피부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로마 세라피 연구는 이센셜 오일이 불안, 메스꺼움, 구토 및 기타 건강 관련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에센셜 오일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 결과
부작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미국 NCI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로마 세라피 이센셜 오일은 미국 FDA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들어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NCI, 미국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 안에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추세,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또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암 환자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추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암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이센셜 오일이 이제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이제 논문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암이 이제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암 세포들이 갖고 있는 10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 이센셜 오일들이 대부분이 다 암의 특징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센셜 오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가지 어떤 특정한 그런 특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센셜 오일이 이제 암 세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암 세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이잖아요. 전이 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는 아직은 돼 있지 않다고 나와 있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암 세포들이 저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연구도 아직 안 돼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8가지의 암 특징에 대해서는 다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센셜 오일이 앞으로 이제 항암이나 아니면 암 예방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센셜 오일의 주요 성분들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것 같아가지고 뭐 테라피엔, 피놀, 알코올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NIH 다시 NIH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스트한 아로마 세라피를 이용한 임상 실험입니다. 암 환자들한테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로마 세라피 for integrated cancer care인데 암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이센셜 오일을 주고 과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이런 임상 실험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NIH에서 공식적으로 행한 이센셜 오일에 대한 암 실험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논문에서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아름아름 하는 것들이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실험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보시면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애들이 암 환자한테서 진저, 그다음 오렌지, 라벤더, 그다음에 호호바 이 4가지 형태의 이센셜 오일을 가지고 이제 암 환자들한테 그 흡입하게 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메스꺼움, 구토, 통증,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모아져 가지고 이제 실험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들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고요. 아직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런 이센셜 오일들이 암 환자들한테서 이런 메스꺼움이라든지 그런 구토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증상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결과가 나오면 이제 아마 포스트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 방에서 실험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어떻게 도테라에서 몇 가지 한 15가지 정도의 이센셜 오일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포를 한다든지 냄새를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수 있는 이센셜 오일을 이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의 먹을 수 있는 이센셜 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6가지를 골랐고요. 베르가몬, 로즈, 제라늄, 진저, 미르, 투메릭, 프랑키센스 해가지고 6가지를 고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암세포에 쳤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에 치니까 암세포가 죽는지 안 죽는지를 봤는데 이렇게 MTS라는 에세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세포와 이센셜 오일을 같이 섞어줘서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6가지의 그 이센셜 오일을 저희가 처리했고요. 베르가몬, 제라늄, 진저, 투메릭, 미르, 프랭키센스를 했었고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있는 바가 이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처리 안 했을 때 100%가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암세포가, 두 번째 있는 오렌지 컬러는 이제 그 바이어빌리티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점점 보시면은 저희가 희석한 농도가 밑에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랑 1대 10만 배, 1대 10만 배로 희석한 거, 1대 10,000배, 1대 1000. 이렇게 이제 농도가 높아질수록 암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르가못이라든지 뭐 제라늄 모든 거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농도가 높아질수록 암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농도를 높이면서 이제 처리할 경우에 암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세포인데, 첫 번째 세포가 이제 암세포입니다. 콜론 캔서 셀이라는 암세포고, 여기 보시면 1대 1000으로 처리한 거와, 그러니까 고농도로 처리한 거와 1대 10,000으로 처리한 걸 보시면은, 1대 10,000으로 처리했을 때는 거의 원래 세포랑 모양이 비슷한데, 이제 고농도 1대 1000으로, 1대 1000이면 0.1%죠. 0.1%로 희석해서 처리했을 때는 이제 세포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통해서 이런 이센셜 오일들이 이제 암세포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대장암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대장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여주면 안 되고 두세 가지를 같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종류의 암세포거든요. 로버셀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여드린 그 세포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들이 이제 도스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이센셜 오일들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가못과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골라서 이제 더 했는데, 이건 베르가못은 논문에 나온 것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 베르가못 자체로서도 뭐 항암뿐만 아니라, 여기 보여드듯이 항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베네핏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작용 기작들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정확한 작용 기작들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저 같은 경우도 항암뿐만 아니라 이런 메스꺼움 방지라든지 비만 효과 같은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진저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진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멀미할 때 생강 같은 거 드시면은 멀미 덜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자들이 이제 입덧할 때 이제 생강차 같은 거 많이 먹게 하거든요. 일부러 의사들도.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센셜 오일도 아마도 이제 메스꺼움 방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강아지들, 고양이들 차에 태워서 어디 갈 때도 강아지들 중에서 멀미하는 강아지도 있거든요. 걔네들한테도 이제 진저 같은 거 티나 관련된 것들을 먹이면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 제라늄 같은 것들도 이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베네핏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어떤 타겟을 저희가 정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제라늄 같은 이센셜 오일들이 어떤 타겟을 건드려서, 어떤 단백질을 건드려서 항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르가못, 진저, 제라늄을 처리했고요. 처음에 나온 에템이라는 단백질은 이 단백질은 암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양이 줄면은, 이게 밴드가 진하기가 약할 때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고 진할 때는 많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세포에 좋은 에템이라는 단백질들은 이런 이센셜 오일을 처리했을 때 맨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밴드들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증가하면은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센셜 오일을 처리했을 때 이런 좋은 단백질들은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이센셜 오일들이 단순히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단백질, 어떤 마커로서 이런 단백질들을 건드려서 이제 작용 기작을 한다고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센셜 오일 하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 예로서 제라늄을 갖다 HPLC라는 이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나를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도테라 웹사이트에서 뽑아온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각각의 라인은 이제 싱글 성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싱글 성분들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아마도 이런 항암 효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다음으로 할 게 이제 이런 싱글 컴파운드, 전체적인 제라늄 이센셜 오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여기 제라니올이라는 이제 알코올이죠. 제라니올이라는 것들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싱글 컴파운드로 이제 같은 효과를 본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항산화 효과도 저희가 했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항산화 효과는 왼쪽에 있는 것은 바이타민 C예요. 바이타민 C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베르가몬, 진저 여러 가지에 대한 항산화 효과인데, 바이타민 C보다 이제 여기 보시면 요 그 핑크 색깔 진저인데, 진저 같은 경우는 바이타민 C보다도 더 좋은 항산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나 항암 효과는 뭐 어떤 이센셜 오일이 있을 때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해서 꼭 항암 효과도 좋은 건 아니고요. 각각의 이센셜 오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하거나 이제 할 때 그런 식의 이제 항산화를 원하냐, 항암을 원하냐, 뭐 항비만을 원하냐, 항염증을 원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종류의 이센셜 오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저희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반려동물에게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은 뭐 사람하고 똑같이 방향, 피부 도포, 그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들한테 좋은 이센셜 오일이 뭐 유향, 라벤더, 몰약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한테 좋은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또 고양이한테 안 좋다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고양이한테 호흡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는 도움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또 이제 고양이한테는 유칼립투스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도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한테 사용하기에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려견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이센셜 오일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양이보다, 고양이들은 다른 동물과 틀리 이 페놀이라고 했죠. 아까 보면은 에센셜 오일 중에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페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페놀 성분을 잘 분해를 못해요. 고양이는 특히. 이센셜 오일에 굉장히 많은 페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양이한테는 이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좀 주의를 요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반려견 같은 경우는 사람과 비슷하게 사용하셔도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뭐 과학적 근거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려견한테 사용하실 때는 뭐 얘기를 하실 때도 일단 고양이한테는 좀 안 좋은 게 왜 피놀 그룹이 고양이들은 그 독성을 갖다 못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저희 이제 수의통합의학센터에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요거 시간이 됐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통합의학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아로마 세라피도 연구하고 있고 또 뮤직 세라피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로마 세라피라든지, 아로마는 코로 흡입해가지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것이고, 뮤직은 귀를 통해서 또 동물들이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의통합의학센터가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동물에 대한 어떤 대체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해드리고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